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돌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게 정말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저러한 걸 감안을 해서요,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내수 경제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대내적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제 대미 무역 협상, 내일 자체협상 협정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일이 많이 가고 놓여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전쟁의 위험이 마구 일어나는 거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가 좋아질 일은 없어요. 경제가 끝나면 복지 경제가 좋아질 일은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멀쩡한 물건 다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내외적 여건이 대단히 어렵고, 그럴 때 가장 고통을 받는 곳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약자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아주 턱 줄어서 취득세 감소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방 세입으로 생활을 하는 우리 세종시에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닥쳤을 때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운영해 줘야 바로 서민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의 활성화 문제를 해결시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내년도 재정은 경직된 운영, 좀 소비를 유치시키고 세입 기반을 감소시킨다는 기조하에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경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역할도 아울러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기조로 유지하되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싸움,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내년도에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되, 그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생산적인, 말하자면 순수 효과가 높은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런 분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가 바로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확충하고 또 취약계층의 복지는 강화시키면서 지역경제 회복, 심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꼭 예산상으로 반영을 시킨다는 그런 기조였습니다. 불효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요. 불필요한 지출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2조 829억 원입니다. 25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013억, 5.1%가 증가한 그런 액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는 31년도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에 맞춰서 진입도로 배수지 오폐처리시설 또는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위한 구축비, 그 설계비입니다만 설계비 46억 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또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위해 157억,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현대산업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노후화된 조지원 산업단지는 약 8억 5천만 원을 편성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 충청권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에 8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기회발전 특구 조성 사업으로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설계비 66억 원을 반영합니다. 또 새롭게 출발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내년도 185억 원을 편성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에 5,374억 원보다 약 9.2% 495억 원이 증액된 5,865억으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279원, 주거급여 114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4억 7천만 원, 취약계층 농어촌 바우처 사업 5억 원 등을 마련했고요. 내년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금 연령 기준이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향상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406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급여도 368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출생 축하금 예산을 35억 원으로 증액하였고요. 저출생 극복이나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21억 원, 직장맘 지원센터 2억 원 등 운영비를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또 지편동 행복노림터 내 북곡역 어린이집 신규 조성을 위한 예산 8억 원도 반영했고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947억 원을 편성해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19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에 AI 융합 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신설 예산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융합 콘텐츠 창업보육센터는 AI와 융합한 영상미디어, 문화 콘텐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또 활성화하며 상가공실 문제도 다소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이끌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 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예산 32억, 전통시장 시설 보수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를 강화시켰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대중교통 이응패스의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이응패스 예산으로 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리시가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해서 박물관 도시,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장욱진 생가기념관 건립에 70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세종 한글미술관 조성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해서 이 또한 내년 하반기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대표 축제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세종 한글축제에 8억 5천만 원, 낙화축제 3억 5천만 원, 조치원 복순환축 4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어렵지만 올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학예 세계대학 경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26년도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익 36억 원씩 운영비를 해서 그 액수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인체육관 개보수 예산 25억 원을 새로 반영을 해서 27년도 유도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 시장 38억 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과 연계해서 조성할 것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팜 사업비 예산 3억 5천만 원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학교급식 지원에 290억 원을 편성해서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고요. 편의용산물 수비도 아울러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 한우 브랜드 입점을 위한 예산으로는 1억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로컬 푸드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보수 예산 9천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2억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내년에는
보장 항목을 더욱 확대할 것이고요. 여름철 물놀이 사업도 1억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안전관리 요원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침수 우려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에 2억 원, 지하 자동 차단 시스템 8억 7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상 안전벨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강면 행복 놀이터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시설비 11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지편동 주민센터 신규 설치 사업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 7월 개청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 금남면 행복 놀이터 내 공립 작은 도서관을 새로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엑기스라고 할까요? 정말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을 내년도 2026년으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편성된 예산은 지난 10월 31일 시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심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의회 논의를 거쳐서 12월 15일에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잘 아시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시키고 불필요한 예산 삭감시키고 업무 추진비도 제가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생산 기반 또는 건축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예산은 그런 과감히 반영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따라서 관련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4년 시정 4기 성과도 내시 마무리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 수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동 회장님 옆에 지금 계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경제 조준영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채무 비율 관리 및 재정주의 단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릴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8.53%로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재정주의 단체 지정 기준 25% 진입이 3년 내에 우려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몇 년 이내에 몇 %까지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책임 있는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합 안정화 기금 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식 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부채 성격인 통합 안정화 기금 3,416억 원의 전용액의 구체적인 보건 계획과 일정이 궁금하고요. 기금 보건 계획 없이 채무 비율만 낮게 유지하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재정 운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은 아니고요. 왜 눈 가리고 아웅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 저희들이 736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액수인데 그동안에 저희들 23년 말인가요? 차입금 잔액이 2,192억 원으로 채무 비율이 18.5%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18.5%면 채무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가 넘어가는 그것은 위험주의 자치단체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가지 않도록 그동안에 그러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했던 겁니다. 빚을 얻어서 재정을 확장시키면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긴축재정 기조를 통해서 지방채 비율을 최대한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지방채 주의자치단체는 절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 예산은 사실 조정하기는 어렵고 세인 예산을 우리가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부세에 대해서 그동안 쭉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국회 차원에서 이슈가 되지가 않아요. 교부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총액을 말하자면 각 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자치단체가 많이 교부를 해주면 다른 자체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풍선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전부 다 자기 자치단체 교부세 액수 때문에 외면하기 쉬운 건데 저희들이 교부세가 계속 부족하다는 그런 논리를 계속 우리가 전개해 왔고 그래서 재작년 작년까지는 3년간 연장한다 교부세 25%를 그래서 한시법으로 3년간 연장한다는 법안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 문제를 막아왔습니다만 그 3년간이 내년도 26년도에 또 끝납니다. 그러면 또 연장을 할 거냐?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교부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이슈화 시킨 것이고 그런 교부 증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은 교부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지방 세외 수입이라든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의 건전성을 재정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기금은 아까 지방채하고 눈 가리고 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것은 통합 재정 안정화는 기금은 우리가 여유 있는 돈을 기금에 넣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일반 재원으로 기금으로 들어올 적에는 거기서 우리가 내부 말하자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게 빚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재정 운영의 한 방향이고 이건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합재정기금에서 빌려올 때 이자도 내지만 또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또 하는 거고 또 그것을 재정기금에 갚을 적에는 또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반 회계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TV 이은파 본부장.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장 그 시장께서 보실 때 이번 내년 예산 편성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저 언론의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피부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지만 저는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우리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더 좋아질 것 같은 지표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더더구나 내년부터 말하자면 관세협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불확실한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둔 것은 우선 어려운 계층의 복지 예산을 유지시킨다 라는 그런 하나의 기조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종시의 발전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저는 투입을 해줘야 된다. 성장 기반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경기 진작이 이루어진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이 저희가 투입해야 된다는 게 국가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잠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완공이 돼야 거기에 기술형 첨단 산업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 산단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거기에 환경 조성 사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의 전략 사업으로 정보보호 클러스터. 요즘에 정보자원관리원, 중앙정보자원관리원이죠. 그 화재로에서 사고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정보 보호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중앙의 정부, 국책연구기관, 인근의 대덕연구단지, 계룡대가 있는 이 중심 세종시로서는 이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그 부분에 관한 예산 뭐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 하나는 이런 성장 기반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출산 문제, 아동수당, 부모수당,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관한 우리 성장 세대를 키우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ATN 이기중 국장님.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먼저 4년 동안 세종시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예산 반영과 추진해 주신 데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변동수가 있는데 최근에 세종 공동캠퍼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방권에서 최고의 학과라고 하는 의대와 수의대 간의 협력 사업이 좀 두드러진데요. 아울러서 세종 캠퍼스를 만들고 그냥 방치 상태로 두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세종시의 협력사항은 조금 더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협력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동 캠퍼스 문제가 사실 재작년 이후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국가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행복청이. LH가 조정을 해서 그것을 행복청에 이관을 하고 행복청에 어느 정도 완공 단계에 되면 다른 공공시설 다 똑같습니다만 준공검사를 거쳐서 세종시에 이관을 하면 세종시가 이제 나중에 자치단체 자산으로 관리 운영비를 말하자면 책임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건데요. 이 공동 캠퍼스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 세종시의 공동 캠퍼스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 재정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또 의견대로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관리 운영비 공동 법인의 운영비 50억 중에 반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또 이것이 아직은 우리한테 이관되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 법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학교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상 취득세와 재산세를 또 세종시에 내게 돼 있습니다. 뭐 그쪽에서는 어차피 세종시로 갈 건데 뭐 취득세, 재산세 내야 오르냐 이런 의문도 들겠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그게 완전 이관되기 전까지는 그 세금을 내야 되고 지방세를 그 지방세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오롯이 말하자면 공동 캠퍼스 지원을 위해서 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라 라는 것이 이제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세종시가 그것을 지금이라도 이관을 해서 떠맡아라 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중앙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부처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대는 수의학과가 와 있고 충남대는 그 의대 의학과가 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바이오 연구 지원 센터라든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리고 나서 세종시로 이관을 하면 완공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거기에 따른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명쾌하게 갈라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경비 지원하는 건 지원하겠는데 지방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이걸 행복청 앞으로 소유로 할 거냐, 지자체 소유로 할 거냐라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점이 지금이냐 아니냐는 그건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완공시키고 준공이 된 뒤에 우리한테 이관한다면 받겠다. 그 다음에 책임은 지겠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세종시가 관리 운영에 관한 또는 소유권이나 재산세 그런 걸 전부 다 면제
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은 지금 공동 캠퍼스하고 행복청하고 세종시하고 나아가서는 기재부 국토부하고 머리를 좀 짜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건 국가재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재정에 좀 여유가 있다면 제가 재정을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좀 돕고 싶은데 조금 다른 부분에서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국가가 하는 사업까지도 자치단체가 더 지원하기가 좀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때는 국가가 좀 지원해 주십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KBS 박준용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 KBS 박병준입니다. 예,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오늘 내신 자료를 보면 뭐 지방세 수입이 줄고 있다는 점은 세종시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세입이 좀 줄고 있는데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지방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 질문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입은 줄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려울 적에는 재정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아무로 가지고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건 경기 진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멈춰섰다가는 정말 우리 경제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일상 경직성 공동 경비 아낄 것은 아끼지만 차후에 성장 기반이 되는 예산은 지방채를 얻더라도 통합기금에서 우리가 차입을 하더라도 키워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축경비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인들이 세종시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건데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도록 재정적으로 풀어줘야지 이것마저도 멈췄다가는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줄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 세입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통합기금이라든가 지방채도 작년보다는 덜 얻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를 얻더라도 그때 생산 기반에는 투입을 해줘야 된다. 건설 경기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세우는데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입니다. 예, 파란이 다음. 네, 세종파란이 박은주입니다. 저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 궁금증을 자아내서요. 이게 성장 기반이고 뭐 앞으로를 봐서 저출산 기금 정말 필요한 기금을 해야 되는데 6페이지에 있는 축제 기금이요. 세종 한글 축제 8억 5천, 낙하 축제 3억 5천, 조치원 복숭아 축제 4억 2천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경제 성장 기반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은 꼭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축제 기금이 물론 많은 인원들이 와서 즐기는 건 좋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지를 꼭 해야 되는 기금일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한글 축제 때 36만 명이 왔잖아요. 근데 그 한글 런 행사는 10,000명을 왔는데 그것도 한도를 주어서 그렇습니다. 세종 시민은 3,00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100명이 왔다고 들었고 7,000여 명은 외부 사람이 왔다고 그러는데 경기라는 게 무엇이냐, 소비 진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세종 시민의 소비를 갖고 자꾸만 한정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축제를 할 때 바로 그 소비 진작의 어떤 그게 모티브가 되고 매개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4대 축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있잖아요. 그 축제는 늘리지는 못할 만큼 유지해야 되고 그 정도는 해줘야 소비 진작도 된다라고 보고요.
또 이거는 또 경제적인 면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세종시의 문화 기반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시켰고 기축제는 해마다 이거 갖고 계속 의회하고 저희들이 실강을 벌였는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금 활동에 의해서 기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면 내년에만큼이라도 저는 내년에 정말 비축제 예산을 좀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비축제 예산이 시민의 모금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는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해서 긴축의 기준으로 반영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년에 사업을 봐서는 추경에서는 반영시킬 가치가 있는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충청 이문택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광역 기초 중층보조하고 행정수도세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서 재정 압박이 극심하다고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시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지금 여하튼 현행 제도의 어떤 전면적인 개편을 그때 건의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준현, 김종민 두 지역구 의원들을 비롯한 현재 행안위 반응이 좀 어떤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제도 개편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 소속 당이 이제 야당이 되셨는데 당적 같은 거 떠나서 이게 지역 국회의원 2명이나 행안위 몇 분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 충청권 전체 의원들 한테라도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것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부세 문제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도에 우리 인구가 10만밖에 안 됐습니다. 10만 명이 광역자치단체냐 기초자치단체냐 해가지고 기초분 광역분 다 달라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였고 그때는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부로 운영을 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낸다 해서 그게 갈라낼 수가 없었어요. 이 기초사무다 광역사무다 하는 것이 갈라낸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소규모였습니다. 근데 인구가 점점 늘었어요. 지금 우리 4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세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세입은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아파트 취득세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로도 그게 다 가만히 됐지만 22년도부터는 이제 아파트 물량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물량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라든가 이런 취득록세 같은 것들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보전돼야 될 예산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지역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종시는 부럽지 않느냐 거기 국회도 오고 대통령실도 오고 그렇게 많이 국가에서 온다는데 무슨 세종시라고 우는 소리 하냐 우리는 더 힘들다라는 게 다른 자치단체들의 얘기예요. 다른 자치단체 형편이 그렇게 널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볼 적에는 세종시만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세종시에는 뭔가 자꾸만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서 세종시가 옳은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궁상맞은 얘기는 하기는 싫었지만 실상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공공기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국회도 와야 되고 행정수도를 위해서 대통령실도 와야 되고 지방법원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됩니다. 근데 오지만 그 건물들은 지방세 면제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이나 공공건물들은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또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행복청에서 점점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2030년도 완공이기 때문에 이제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관리 이전을 해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전간에 행복청이 건설을 말하자면 건설 중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완공해서 넘어가는 순간 관리 유지비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로 오면 그 관리 유지비는 전적으로 우리가 세종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국가 보전이 전혀 안 됩니다. 건설은 국가가 해주고 관리 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자 원칙이지만
관리 유지비에 대한 보전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교부세 문제인 것입니다. 교부세의 문제가 바로 인구 10만일 경우에는 그거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인구 40만이 되면 인구 40만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주도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써주셔야 됩니다.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 제주 인구 67만입니다. 우리 40만입니다. 우리 교부세 1,100억입니다. 제주 1조 7천억입니다. 제주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의원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가 거기 2012년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2010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조금 먼저 겁니다. 그때는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단계층제로 하면서 시군구를 없앴어요. 우리도 단계층제고 제주도도 단계층제예요. 광역과 기초가 있는. 그래서 제주는 거기 제주시 군이 다 있지만 그 행정기관이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기초자치단체로서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 거기서 받았던 교부세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라고 주장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시킨다는 것을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 산정할 수가 없어서 그때 법률로 일률적으로 교부세액의 3%를 정률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액이 늘어날 때마다 3%씩 떼어가지고 제주도에 주는 거예요. 제주도는 교부세를 확보할 노력을 요만큼도 안 해도 돼요. 법에서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액이 늘어날 때마다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1조 7천억이라는 교부세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대신 국가 사무를 자기들이 많이 이양받아서 국가가 해야 될 사무도 제주도에 재정으로 해결한다라는 점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3% 정률로서 1조 7천억을 이상을 해마다 교부받는데 우리는 1,100억이에요. 고작. 거기다가 25% 상향해서 한다? 1,000억 원에 25%야 250억밖에 더 됩니까? 282억이에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교부세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서도 너무 차이가 나 있다. 이것은 뭐 교부세를 따기 위한 노력, 어떤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부세 제도상의 세종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는 교정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23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이 문제에 가서 논의를 하고 계속 일단 사회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교부세라는 것은 내국세 총액의 19.24%라는 딱 정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어느 자치단체에 많이 가면 어느 자체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도 뭐 2% 정률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다른 시의 의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거기에 동의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대전, 충남, 뭐 연합해서 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세종시에 많이 가면 자기한테는 깎이는데 누가 거기에 협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차제에 그냥 교부세 제도 하나만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지방세 정책 또는 지방 재정을 보존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그 지방교육세 19.24%라는 그 정해져 있는 비율조차도 다시 확장하는 가운데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어쨌든 그 행안부, 저도 이제 행안부에 계속 얘기하고 우리 김정민 의원께서 정말 애쓰시고 계십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법을 바꿔줘야 되거나 아니면 시행규칙을 바꿔줘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종시가 교부세를 말하자면 좀 부당하게 적게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이 돼야 제도화의 발걸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시장님. 많이 질의하셨어요? 네.